제가 오늘 오전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오전에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어제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자신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김영동 의원에게 전화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려고 하다가 늦게 나와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고요. 아, 표결에 참여 안 했는데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앉아 있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 예. 이 사실이 아니어서 표결에 참여했다는 기사가 사실이 아니어서 정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했다라는 건데 당원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요? 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이런 사진들도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한 배신의 정치 이렇게 써 있고 의원들 한 명 한 명 사진 위에 배신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네. 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힌 의원들이네요. 김영동 의원은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 의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누가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정확히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경태 의원은 표결 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찬성 표결했다고 알렸고 한지아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이었지만 대구 시민의 마음을 존중해 기권을 선택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비록 제가 오늘 표결을 하면서 기권을 하긴 했지만 우리 당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 네. 촉구는 하는데 대구 당원들 또 선출해준 국민들을 의사를 존중해서 찬성표까지 던지지 못했다 이 얘기인데 지금 거론된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비당권파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경태 의원은 얼마 전에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그 표결 참여로 또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 당 지도부에서는 당에 해악을 끼친다면서 비판을 하긴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해당 행위로까지는 규정하지 않겠지만은 비상식적인 철없는 행동 그리고 일탈된 행동이라고 기본 상식이 결여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따라줘야죠. 조 최고위원은 정확히는 제재를 가해야 하는 사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게 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5.18 관련 행사 토론회 이런 것들을 여러 이제 왜곡되거나 폄훼하는 주장들이 나오는 그 행사를 연 것 때문에 지금 징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쪽을 징계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라는 뉴스 보셨을 텐데 이게 제명안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결의만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결의안이 통과된 게 최초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대방이 있는 방송, 상대방 당이나 이런 분들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왜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렇게 이런 거에 집중하냐, 정치몰이에 집중하냐고 하는데 반헌법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별개로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 다수화를 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포석을 깔아야 된다. 빌드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의안 상정되고 나서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이진숙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이제 퇴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이진숙 의원이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막 고성을 지르는 막범 지르는 그런 장면들도 막 연출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은 지금 본인이 벌인 그 5.18 폄훼했던 그 포럼, 그 토론회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이 장면을 어찌 보면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JYP는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맨날에 동굴의 우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른바 5.18에 대해서 폄훼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세상 밖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굴의 동그란 모양 밖에서 보이는 빛이 보이는 그것만 세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물 안에서 우물 바깥 그렇죠.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굴에
이른바 공구리 쳐서 막아버려야 돼요. 어. 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좀비들도 존재하고 뱀파이어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뱀파이어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생명을 만들어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압축시켜가지고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예.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야 돼요. 지금 이준석한테 해야 되는 일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극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죠? 그다음 체제 밖에 있는 파시스트 세력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 박멸할 수 없어요. 아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소화시키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제도적으로 협소화시키는 거, 제명하는 거. 그리고 사회 문화로서 협소화시키는 거, 언론이라든가 이 시민사회의 여론을 만들어서 극소수화시키는 거, 집단 밖에 만드는 거, 일베 문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가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잘한다라고 느끼는 게, 한 번 제명 가서 절차에서 끝나버리면 끝이야. 예. 근데 제명 결의안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제명하는 국회 제명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이슈는 제법 끌고 갈 거예요. 어찌 보면 절차를 그대로 밟아가면서 이슈를 좀 길게 끌고 가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나게끔 네네. 하는 장면.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진숙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왜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말고는 무조건 뉴스 나오는 거 좋아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요? 이진숙 의원은 이 장면들을 오히려 활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내 관점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 이제 이 박지영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고 원래 이제 이 비슷한 사례를 보면 이제 5.18 민주항쟁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뭐 일본이 야스쿠니 참배할 때 새 총리들이 와서 참배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계속 상대방을 조롱하는 뭐 그런 똑같아요. 근데 이 독일 형법 이런 데 보면 이런 나치 추종 바로 구속됩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 엄한 벌을 안 주니까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승자의 역사가 쓰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피해자는 늘 패자였고 그 범행을 가했던 사람들이 승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가학행위가 2차 가해, 3차 가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가 별개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진숙 의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내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나중에도 얘기할 거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에 오지 않습니까? 방금 이제 입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가 입장했다는 거는 지금 거의 파묘시켜서 좀비를 꺼내왔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그렇죠. 예, 사면복권 됐다고 해도. 예. 근데 그 사람을 꺼내서 사람이 없으니까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사실상 비대위 내지는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전운이 감돌고 있거든요. 총선 앞두고 새 지도부를 뽑을 만한 지금 그런 폭풍 전야에 들어갔어요. 당내 그런 기운은 확실히 있다.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버틸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가고 있거든요. 중진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이진숙 의원은 제가 보건데 이제 주변에 취재를 해보면 대구 쪽에서 이진숙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 말 하더라고요. 저거는 최고위원도 아니고 당대표 출마 지금 빌드업을 하는 당권 거예요. 노린다. 네, 본인이 갖고 있던 꿈.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구시장 경선 때 그 많은 파동이 있었잖아요. 예, 뭐 예. 달서울 주니 안 주니 예, 얘기해서 예. 나는 무소속 가니 안 가니 그 도파민 한번 맞았거든요. 이진숙 하면서 언제 우리가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신문 일면에 10일 이상 깔아줍니까? 그렇죠. 10일이 아니라 하루도 안 깔아줘. 그 수갑차고 요거 할 때 이제 자료 사진으로 3단 기사 하나 나온 거예요. 예, 예. 근데 일면에 하면서 도파민을 맞아봤어요. 내가 당대표 후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2030년 대선 후보다. 자기는 그런 망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고 기사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진짜 부고를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알았어요. 네. 아 무리하지 마. 알겠습니다. 나 요새 패널들 멘트 무리할 때 약간씩 긴장돼요. 알겠습니다. 예. 부고 기사 말고는 다 좋은 기사니까 요 정도는 본인에게는 남는 장사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진숙 잘 아는 측근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진숙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 포석으로 보자면 더 괜찮은 걸로 생각한다. 네. 아하. 그 당내 태극기 당원들은 네. 이진숙이 살아있었네? 어허. 곧 전당대회 열리면 이진숙 뽑아야 될까? 라고 이게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그 코끼리가 등장한 거죠. 예. 네, 스스로가 정말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5.18 폄훼하거나 이런 입장을 밝히지도 않아요. 예. 나름의 중도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니까 전만 깐다는 거 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나 학술의 자유로
담론으로 포장을 해가고 극우 그 담론을 공론회장으로 갖고 오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이미 있었던 극우들이 했던 그걸 그냥 그대로 수입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걸 받고 그리고 우리는 헌법이나 이미 그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포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민주당이 하나씩 빌드업 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배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도화 아니면 국민을 향해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다 퇴장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뭐 대한 세력이라고 주장을 하는 한동훈 의원마저 그 나머지 남은 5명에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고려를 하면 과연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극단적인 세력을 배제하고 이제 중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거는 부정적이다. 지금 현재 상황 국민의힘 상황 그렇다는 건데 그 이진숙 의원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여자 히틀러라고 했던 부분을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그랬고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그랬더니 여자 전두환으로 불러주자 그건 좋아하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 5.18 폄훼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니까요. 그리고 실제 그 포럼에서 전두환 복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가치 중립적으로 예. 선거나 정치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요,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 매력적이에요.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역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구 내에서 스타로 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하는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끄럽게 만드는 그 기술 하나는 인정받는다는 이 거죠. 기술이 있는 예.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다이나믹스를 가지면은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아스팔트에 나오는 건 보수가 아니야. 보수는 기존의 가치와 공동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수기하는 문화가 보수의 본질이에요. 우리 이제 민주공화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민주는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띱니다. 예. 왜냐하면 다수자로 가는 형태, 즉 집권자라든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모아가는 거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수의 영역이에요. 예. 근데 보수가 아스팔트로 나온 거가 역동성을 가지는 순간 이거는 급진적이 돼가 선동을 하게 돼요. 보수는 원래 선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보수가 아니야. 그럼 뭐냐? 극우 파시스트거나 체제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예. 뜻이에요. 즉 나쁘게 표현하면 보수는 역동성이 있어가지고 매력적이 되는 순간 이거는 히틀러로 흘러가는 거예요. 흐름이. 저는 그 김민석 당대표가 가드 불가 기술, 요즘 말로 가불기라고 하거든요. 예. 가불기를 썼다. 거기에 대해서 나 그래 여자 전두환 맞아라고 하는 순간 이제 온라인에서 이미 빵두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두환에다 빵을 붙여갖고 빵두환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독재 옹호자네. 그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이 독재를 옹호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구조적 다수화의 포석을 깔 수 있고, 만약 부정을 한다 바로 엔초파도스 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오늘 대부분의 이제 뉴스를 봐도 이제 어떤 해석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제 몇 명이 이탈해가지고 관련해서 투표를 어떻게 했다 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전체 159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찬성이 157표고 반대 하나 기권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표결에 참석한 인원들은 조경태, 김영동, 한지아, 김예지, 우재준 요 5명이란 말이죠. 그 중에 지금 반대가 하나고 기권 하나니까 적어도 이 중에서 찬성한 사람들도 지금 2-3명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한지아 의원이 했던 말.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뻑하면 이제 5.18이 성역이냐 그러는데 성역 맞다. 라는 이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지아 의원이 이렇게 말은 하면서 본인은 마음으로 찬성하고 기권표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 태도가. 그러니까 한지아 의원은 지금 밝힌 사람이 이제 기권표 본인 밝혔으니까 예. 있고, 반대 이제 한 명인데 김영동 의원이 이제 들어가는데 투표 안 했다고 뭐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럼 총 4명이 이제 투표했고, 예. 한지아 의원은 기권 밝히셨으니까 그렇죠. 반대 한 명 빼면 2명이 지금 반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하고 이제 우재준, 김예지 의원 중에 2명이 이제 찬성을 한 건데, 이분들은 이제 인사 관련 이제 익명 투표니까 그렇죠. 아직 안 나왔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 본인이 스스로 한지아 의원처럼 공개 찬성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명확하게 한다면 인사 관련 투표를 투표할 때는 익명하더라도 우리 당에 있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오히려 드러낼 필요가 있죠. 예. 잘못된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 익명으로 하고 이거는 조금 이진숙 이거 잘못된 날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한지아 의원이 말하는 것도 당내에서 먼저 제명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원래 단계로 보면
그 당내에서 제명을 하면 그렇죠. 당내에서 비례가 아니기 문제가 때문에 되고. 날아갑니다. 예. 그렇죠. 근데 한지아 의원 말은 한편으로는 약간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포석이 있는 게 당내에서 못할지 알고 한 말이에요. 그리고 당내에서 만약에 그것마저도 다 계산이 돼 있다. 예, 이거를 하려 했으면 원내대표한테 직접 얘기했어야죠. 아.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가서 내지는 장동혁 대표한테 가서 이 사람을 징계하자. 징계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탈당하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결기 같은 건 특별히 뭐 느껴지지 않았는데 장동혁 대표는 별 말이 없고 오히려 그 조강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죠. 한지아 의원 같은 사람들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당에서는 하고 있고. 조광환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부정해 버리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은 원래 민주당에서 출발한 사람 뭐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것이 정당을 옮길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다 기회주의적 처신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변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진숙 의원 이 건은 국회 제명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당에서 예. 찬성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찬성해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했던 12표 넘어왔던 것처럼 국민의힘 내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친한계가 동조해주면. 네, 친한계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은 이 한지아 의원의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회주의적이다 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원래 구조적 다수파라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자들을 설득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만들어내는 데리고 거예요. 가야죠. 예. 그렇죠. 즉 이야기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다수파 의원들도 이준석이 과하다. 이준석을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근데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 있고 예. 민주당과 적대적 관계에서 우리 편 지키기라고 되니까 지금 이준석 편을 들 뿐이고 저는 이 국민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봅시다. 예. 이준석 제명시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론의 압박이 있고 무기명 투표로 가기 때문에 저는 200석 넘길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거 밀어붙여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걸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 당이야말로 그 전두환의 발목에 잡혀 있어 다시는 가운데로 나오지 못할 거다. 스스로 저는 오히려 스스로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그 대중정당이고 국민정당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5월 단체뿐만 아니라 뭐 사회 곳곳에서 이런 부적절한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까지 나온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 좀 보겠고 지금 앞서 JYP 짚어주셨지만 이게 이번에 뉴스가 하루 이틀 회자되고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조금 길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요 내용들이 익어가는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네, 알려주실까요? 네,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토론을 열었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어제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59명 중에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이제 가결이 된 건데 이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취재진을 향해 대통령과 다수당이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아닌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더 허들이 높습니다. 이진숙 의원 징계도 안 받고 제명 촉구 결의안인데 제재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아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제명 결의안으로 한 게 정말 스마트하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거의 동의했고 예. 일단 이진숙에 대해 규탄을 하는 건 명분과 실리를 다 잡는 거죠. 실제로 이진숙 같은 경우는 진짜 비겁하게 나오는 게 본인의 이 5.18에 대한 의견 아직도 자기도 못 밝히고 있어요. 어차피 자기는 판만 깔아줬다. 그러니까 약간 그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들 따라해서 뭐 표현의 자유나 학술의 자유를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런 본인들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나름 큰 정치인으로서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서 나름의 중도로의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건지. 그게 중도인가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본인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식이거나 아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 국힘이 지금 표결에 불참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구조적 다수화가 아니라 반대로 구조적 소수화. 국힘을 구조적 소수화로 만드는 빌드업이다. 한 번에 그냥 제명을 했다가 실패하면 실패한 민주당이 되지만 이거 제명을 하는 그 결의안을
발휘하고 제명으로 빌드업을 해나간다고 하면 이 이슈로 국힘은 점점 소소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빌드업의 과정이다. 그렇죠. 모든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오거나 뭐가 나왔어요. 이준석에 대해서 본인은 왜 불참하셨어요? 당론이라고 하지만 개인 의견은 뭐예요? 5.18에 대해 부정하시나요? 혹시 헌법에 대해서도 부정하시나요?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빌드업이다. 그러니까 단장의 사이다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구조적 소소화로 만들어서 정말 그들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힘은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죠. 자기 의원 방어 안 하고 버릴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극우 지지자들이 극성일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진석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자니 그러면 5.18 폭동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호하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죠. 대중 정당에선 점점 멀어질 거고 그렇다고 강성 그 지지자들의 눈치를 안 보자니 그건 또 무섭고 그렇다 보니까 김민석 당대표의 이번 표현이죠. 여자 전도하는 괜찮은 것이냐도 동시에 같은 의미로 봐야 돼. 같은 전략으로. 이거를 이진석이 긍정하잖아요. 역시 전두환을 긍정하는 그런 세력이구나. 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지? 국민의힘들도 다 전두환을 동의하나요? 아, 저런 사람들을 뽑아주실 건가요? 국민 여러분? 이라고 하게 되고. 만약에 이준석이 여자 전두환도 기분 나쁜 거 똑같다. 고소하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극우에서 나오겠죠. 엔주 파도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저희 입장에선 꽃놀이패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치공학적으로만 꽃놀이패하고 대한민국에 부정적이냐라고 하면 명분도 실리도 있는 정말 절묘한 빌드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퇴장하기로 했지만 조경태, 김혜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표결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이 의원에게 투표한 대구시민을 존중해서 기권했다. 그러면서 비록 오늘 기권했지만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요.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비상식적인 철없는 행동 그리고 일탈된 행동이다. 의원총회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할 수 있지만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 표결이 또 좀 절묘하게 몇 가지 국민의힘 상황이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징계는 저는 안 나갈 거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장동혁 당대표도 간을 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장동혁 당대표를 비판했던 사람까지 다 징계할 거다. 패널들까지 하겠다라고 했더니 실제로 징계로 나아간 사람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 의원이 그 일을 똑같이 했으면 제명 이상 나왔을 사람들도 그 정도 당원권 정지로 했던 그만큼 명분을 쌓고 간 거예요. 오히려 당대표가 장동혁이었기 때문에 부실해서 아니면 절차가 부실해서 아니면 지난번에 과오 때문에 오히려 세게 나가지 못한 면이 있었던 걸 생각한다면 징계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친한계의 비겁함이 여기 나타났다. 비겁하다. 본인들이 대한 세력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런 극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야죠. 뭐 남아있던 한지아 의원조차 기권을 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고 다른 친한계 의원들은 뭐 참여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친한계라고 불리는 그 개파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한동훈 의원은 심지어 출석도 안 한 것 같아요. 그거를 만약에 사실 확인 필요 전체 만약에 출석도 안 하고 투표에 표결도 안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보수 개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5.18에 대해서 저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보수 개혁의 중심축이 된다? 매우 비겁하고 그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